미국 법원에서 한국말 썼다고 체포된 여자, 몇 분 뒤 판사석에 앉아 모두 무릎 꿇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한국어로 통화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45살 여성이 있었어요. 보안요원은 이건 미국이다. 영어로 말해라며 모욕을 주고 한국어 문서까지 찢어버렸죠. 그런데 불과 1시간 후 이 여성이 바로 그 법원의 연방 판사석에 앉게 되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 보안요원은 자신이 누구를 체포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몇 분 뒤 벌어진 일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극적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함께 보시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수잔 김입니다. 45살이고 뉴욕 제사지구 연방 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와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요? 그래, 수잔아. 미역국도 끓여놨어. 고마워요, 어머니. 그럼 6시에 갈게요. 연방법원 입구에 도착해서 통화를 마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안요원이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당신 지금 어느 나라 말 쓴 거예요? 보안 책임자라고 소개한 켈리 해리스라는 여성이었어요. 한국어인데요.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연방법원이죠. 맞아요. 그럼 영어로 말해야죠. 이건 미국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했어요. 개인 통화를 한국어로 하는 게 뭔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개인 통화는 어떤 언어로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켈리 해리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당신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와 통화한 거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했는지 다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정말 황당한 요구였어요. 왜 제가 개인 통화 내용을 남에게 번역해줘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수상하네요. 따라와 보세요. 켈리 해리스가 저를 보안실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주변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보안실로 가는 길에 켈리 해리스가 계속 다그쳤어요. 신분증 내놓으세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연방 판사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여기 제 신분증 있어요. 켈리 해리스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상하네. 연방 판사 신분증입니다. 연방 판사라고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동양계 얼굴에 이상한 글자들. 이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 이름이 한국어로도 적혀 있다고 가짜라니. 이건 정식 발급받은 신분증이에요. 일단 압수할게요. 조사해 봐야겠어요. 켈리 해리스가 제 신분증을 가져가 버렸어요. 압수요? 무슨 권한으로요? 보안 위협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안 위협이에요? 외국어 쓰고 수상한 신분증 들고 다니고.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보안실에 도착하자 해리스가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조사 끝날 때까지요. 젊은 보안요원들도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저 여자 뭔데? 한국어 쓴다고 잡혀온 사람이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켈리 해리스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방 검사할게요. 영장 있어요. 보안 검색은 영장 필요 없어요. 가방에서 한국어로 적힌 메모들과 서류들이 나왔어요. 법률 관련 한국어 자료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또 이상한 글자네. 법률 관련 자료예요. 법률이라고요? 미국 법률인데 왜 외국 글자로 적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리한 메모예요. 켈리 해리스가 갑자기 서류들을 테이블에 패대기 쳤어요.
이딴 글자는 여기서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제 메모를 찢어버렸어요. 아, 왜 찢어요? 이 나라에서는 이런 외국 글자 통하지 않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개인 소유물을 함부로 훼손하다니.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에요. 기물 파손이라고요? 웃기네요. 지금 하시는 행동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긴 미국이에요. 너 같은 외국인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법적 대응을 위해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야 했거든요. 모욕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증거라고요?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켈리 해리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1시간 동안 보안실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켈리 해리스는 계속해서 저를 범죄자 취급했죠. 당신 정말 수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숨기는 거 없어요. 저는 정당한 시민이에요. 정당한 시민이 왜 외국어를 써요? 한국어는 제 모국어예요. 쓸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영어만 써야 해요. 정말 어이없는 논리였어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데 영어만 써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법적 대응을 위해 모든 언행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신은 연방 판사를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기록할 거예요. 연방 판사라고요? 또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아실 거예요. 웃기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판사라고요? 켈리 해리스가 비웃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50분이었어요.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정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어디 가려고요? 법정에 가야 해요. 허락 없이는 못 가요. 제가 그 법정의 판사라고요. 그만 거짓말해요. 켈리 해리스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9시 55분 저는 보안실을 나와 우 법정으로 향했어요. 켈리 해리스가 뒤따라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허락 안 했는데. 제 법정에 가는 거예요. 법정 앞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변호사들, 방청객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켈리 해리스도 법정 안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피고 측 참고인석에 앉더군요. 켈리 해리스가 왜 저기 앉아있지? 오늘 재판이 바로 켈리 해리스가 연루된 시민권 침해 및 인종차별 혐의 소송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모욕한 당사자가 제가 심리할 사건의 피고였던 거죠. 십시정각 법정 서기가 외쳤어요. 기립. 존경하는 수잔 김 판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는 평소처럼 정장 차림으로 판사석에 올랐어요. 그 순간 켈리 해리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1시간 전에 체포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법정의 판사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앉으세요. 제가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켈리 해리스만 멍하니 서 있더군요. 피고 측 참고인도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켈리 해리스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어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오늘 사건은 켈리 해리스의 시민권 침해 및 인종차별 혐의였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켈리 해리스는 지난 2년간 연방법원 보안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인종차별적 언행과 불법 검문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왔어요. 아시아계 변호사였어요. 켈리 해리스가 저에게 뭐라고 했나요? 중국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는 미국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중국어를 쓴 적이 없죠? 네, 동료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증인은 흑인 변호사였어요. 켈리 해리스의 행동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법정에 들어가려는데 가방을 뒤지면서 마약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그랬나요? 아니요, 백인 변호사들은 그냥 통과시켰어요.
세 번째 증인은 히스패닉 여성이었어요. 어떤 일을 당했나요? 스페인어로 통화했다고 30분 동안 붙잡혔어요. 모든 증언을 들으면서 켈리 해리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제가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피고는 변명이 있습니까? 켈리 해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보안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보안이라고요? 특정 인종만 골라서요? 켈리 해리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증인으로 제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오늘 오전 8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피고 켈리 해리스에게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한국어로 통화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신분증을 압수당했으며 개인 서류를 찢겼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모욕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켈리 해리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오전 당신은 대한민국을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전체를 모욕한 거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보안 검색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죠.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필리핀계, 베트남계, 멕시코계 시민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어요. 이 모든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행위는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종차별이었어요. 켈리 해리스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가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그리고요? 한국과 대한민국에도. 그제야 진심 어린 사과처럼 들렸어요. 판결을 내릴 시간이 왔어요. 피고 켈리 해리스는 시민권 침해 및 인종차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6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인권교육 수강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연방법원 보안 업무에서 영구 제외합니다. 켈리 해리스가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어로 선언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두고 미국에서 정의를 지키는 판사입니다. 한국어는 저의 정체성이고 이 자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어요. 아시아계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했어요. 히스패닉 여성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안심하고 우리 언어를 쓸 수 있겠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어요.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미역국을 먹으면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수잔아, 오늘 힘들었지? 네, 어머니. 하지만 뿌듯해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한국어로 통화한 것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결국 한국어로 마무리했네요. 그래, 우리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